자, 이번 시간에는 분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 문제는 그 결과값이 더 이상 컨티뉴어스한 실수값이 아니라 그 이산적인 정수값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러한 그 분류 문제를 푸는데 적절한 알고리즘을 우리는 보통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분류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분류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응용 분야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이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또는 아니면은 non 스팸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분류가 쓰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할 때 그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인지 아닌지도 또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사기 행각인지 아닌지, 또는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도 이런 분류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즉 예를 들어서 종양이 발견됐는데 환자한테서 그 종양이 악성 종양인지 아니면은 그 benign 양성 종양인지를 판단하는, 그런데 필요한 알고리즘이 소위 그 분류 알고리즘,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분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로지스틱 회귀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분류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할 때 특징은 뭐냐면, 그 출력을 우리가 대변하는 변수 y는 보통 그냥 실수값이 아니라 이런 정수값으로, 특히 이진 분류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분류를 문제를 다루게 되면 0 또는 1의 값만 갖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갖게 되겠죠. 보통 이럴 때 우리가 0의 값을 갖는 것을 그 네거티브 클래스, 그리고 1은 포지티브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뭐 0은 없다는 거고요. 1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거를 0으로 쓰고 어느 거를 1로 써야 되는지는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찾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양의 클래스, 포지티브 클래스를 보통 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없으면은 그거를 없다 그래서 네거티브 클래스, 음의 클래스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찾는 대상이 종양이다. 그러면은 그 종양이 있는 경우,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포지티브 클래스로 놓고, 없는 경우를 0으로 놓고, 이와 같은 그 할당을 하는 것을 보통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진 분류 얘기만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하는. 그렇지만은 그 이중 분류에 사용되는 이 로지스틱 회귀 자체를 확장해서 다중 분류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그러한 분류 문제인데요. 그럴 때는 달라지는 점은 그 출력으로 대변되는 이 y 값이 더 이상 두 개의 값, 0, 1만이 갖는 게 아니라 0, 1, 2, 3,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가 분류 문제를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예를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간주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종양 데이터인데요. 환자들의 종양 사이즈에 따른 그 종양의 그 악성 또는 악성 멀리그넌트가 악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성을 나타내는 축이고요. 그리고 양성을 나타내는 축이, 즉 멀리그넌트 값이 그 0인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그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즉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요건 잠시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튜머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보통 양성이고, 그렇지만 튜머 사이즈가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은 악성인 그런 걸로 판명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 데이터에 가장 잘 피팅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죠. 선형 회귀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선형 회귀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퍼세시스를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하이퍼세시스를 h of x인데 이것을 세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x로 이렇게 해서 이 1차원 그러한 그 방정식을 풀었었죠. 즉 보통 좀 풀어서 써보면은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1, 그리고 x축이 하나뿐이 없는 경우죠, 지금처럼. 자,
그러면은 이것에 가장 그 잘 피팅되는 그 직선 방정식을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아마 이 주어진 그 8개의 그 X로 표시된 데이터에 가장 적절한 직선을 아마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이러한 직선이 그 적절한 직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유,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가장 그 적절한, 우리가 소위 이 직선이 바로 하이퍼세시스 X고 세타 트랜스포즈 X로 우리가 그 근사시킨 예이죠. 피팅한 예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직선으로 피팅했을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멀리그넌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아웃풋 출력이 1 또는 0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중간 위치는 어딜까요? 당연히 이것의 한 0.5 정도 위치가, 그죠? 이 값이 0.5 정도 위치인 그걸 기준으로 그것보다 크면 우리가 그 1이라고 그러고 작으면 0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 위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어딘가가 되겠죠. 여기에 어딘가가 있어서 이 그 기준을 여기 X를 잡아놓고 특정한 그 위치 X 사이즈보다 작으면 양성이고 그리고 크면은 악성으로 판단하면 좋을 겁니다. 그 기준이 이 그 데이터에서 본 건데 0.5 정도가 적다는데 그런 그 분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그런 것을 임계값 분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들어온 X 값에 대한 이 H of X 값이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크면 Y는 1값, 즉 멀리그넌트라고 우리가 악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0.5보다 작으면 Y는 0으로 해서 양성으로 한번 판단한다고 우리의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봅시다. 그럼 전혀 틀린 것 같지 않죠? 지금 보다시피 이 기준점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0.5를 Y값이 0.5인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 X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왼쪽 부분에 보면 다 양성이고요.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다 그 악성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문제를 다르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그 데이터가 저것이 다 있는 저것보다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하나가 여기에 더 추가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X라는 값. 즉, 그 굉장히 큰 튜머 사이즈고 당연히 그거는 멀리그넌트겠죠. 그와 같은 데이터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이 그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를 풀게 되면 이 주어진 모든 데이터를 다 그 소화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의 에러가 작아지는 그러한 직선으로 우리가 그 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시 풀면 아마 지금 요 직선이 아니라 붉은색 직선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그 경사를 갖는, 즉 여기를 지나치는 경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즉 새롭게 푼 H of X가 세타 트랜스포즈 X로 주어지는 이 H of X가 데이터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기울기가 좀 바뀌었는데 역시 같은 그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그 아웃풋 값은 1 또는 0이라는 두 가지 값만 갖고 그 중간점이 0.5니까 역시 0.5를 기준으로 0.5보다 크면 멀리그넌트로 0.5보다 작으면 비나인으로 판단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0.5 위치를 또 새로운 직선에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요 위치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X의 위치는 또 여기에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X 그 사이즈, 튜머 사이즈를 0.5라는 출력값을 내는 튜머 사이즈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으면 양성이고 크면 음성이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것보다 작으면 그 네거티브로, 그리고 그것보다 크면 포지티브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와 같이 그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 데이터들이 속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큰 그런 종양도 양성으로 그
그 비나인한 그러한 걸로 판단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처음에 우연히 데이터가 정확히 반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linear regression 붉은색 선으로 피팅했어도 그 결과값이 우리의 예측대로 됐었는데 만약에 임의의 그 개수로 또는 임의의 분포를 갖는 이와 같은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linear regression으로 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요 특별한 한 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그러한 어프로치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그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류를 그 문제를 그 푼다 그럴 때 분류에서 타겟에 해당되는 목표 아웃풋 출력값에 해당되는 y값은 항상 0 또는 1 둘 중에 한 값만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선형 회귀로 푼다는 건 뭘까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푼다는 얘기는 h of x를 우리가 세타 트랜스포즈 x로 이렇게 표현하는 결국에는 그 수평축을 x 그리고 수직축을 h of x라고 놓았을 때 직선으로 우리가 이것을 피팅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h of x 값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지하게 작은 값, 무지하게 큰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0과 1 사이의 값만 갖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값 또는 굉장히 작은 값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직선으로 이러한 그 소위 0 또는 1 값만 갖는 그러한 문제에 피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를 이제 풀 건데 분류 문제를 이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이 하이퍼세시스 가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식 자체가 이와 같이 리니어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함수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대신 그 함수가 0과 1 사이의 값만 갖도록 그리고 그러한 함수를 주어진 데이터에 피팅하도록 우리가 문제를 조금 조절을 해서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리그레션 하면은 실수값을 출력으로 받는 그러한 경우를 리그레션이라고 그러고 소위 정수 또는 이산적인 값을 출력값으로 갖는 것을 우리가 분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체가 사실은 분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냐면 그냥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이퀄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동일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용어가 그렇게 붙여서 불려질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